자, 먼저 1271번 보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의역의 범위가 얘일 때 공역의 범위도 똑같이 y바 y는 a보다 크거나 같아 이래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fx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fx를 그리면 여기 축의 방정식이 x는 3에서 아래로 볼록의 형태를 띠는 이런 형태가 나올 건데 얘가 지금 얘를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만 그리겠다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는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만 그리려면 이 A가 만약에 여기 요런데 3보다 왼쪽에 오게 되면 지금 증감이 바뀌지. 그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는 당연히 3보다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A는 이쪽에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조심해야 될 게 1대1 대응이 돼야 되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 치역도 A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A가 3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3 대입하면 얼마야? F3이 9 8 9 1이 돼버리거든. 근데 만약에 A가 3이라고 하면 여기도 3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찾는 건데 이 Y 값이 요 구간 안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하냐? 이게 바로 킥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 A라는 점을 넣었을 때 그때의 Y값이 가장 작은 Y값인 거 아니야? 왜냐면 얘는 계속 증가할 테니까. 그럼 Y가 X가 X에 A가 들어갔을 때 그때 Y값도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A부터 그 위에 걸 다 가져올 수 있겠지. 따라서 요 식에다가 A를 대입한 결과가 얼마가 나올 수 있도록 A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넘어가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0은 0이고 a는 5 또는 2 인수분해하면 근데 여기 지금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a는 5가 되겠지. 조심해야 될 게 그냥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말에 우리가 그래프가 무조건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증가 감소가 바뀌면 안 돼 이런 생각만 해가지고 축의 방정식보다 더 왼쪽 혹은 오른쪽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데 여기는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요 표현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y에 대한 제한 범위가 생겨서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되는 문제야. 문제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정리해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보면은 x에서 x로의 함수라니까 y도 어때야 돼? y바 y는 a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자, 그럼 여기 먼저 축의 방정식부터 잡으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a가 될까? 그러면 x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 당연한 거네? 아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a고 뭐 당연한 거네. 그럼 a는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가 나오겠네.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얘를 보면 마찬가지겠지? A에서부터 A까지만 돼야 되니까 얘 지금 그래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나 A보다 오른쪽에서 잡을 거야. 그러면 그때 그럼 걔보다 큰 구간을 다 가져올 테니까 그때 최소의 Y값은 다시 A가 되겠지. 그런데 얘가 공역인데 얘가 치역이 되려면 그때 Y도 A가 돼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요 식에다 대입해서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은 A다. 이렇게 들어가면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란 얘기고 그러면 2a, a, 3, 2, 마뿔 이렇게 되나? 그래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여기 맨 처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얘 안 되겠지? 그러니까 a는 2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 fx는 x제곱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풀어봐야 될 게 뭐냐면 1307번도 잘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2부터 넣으면 F-2랑 F2가 같다는 얘기고 F-1이랑 F1이 같다는 얘기고, 그치? 여기다 넣으면 그 다음에 F0이랑 F0이 같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안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얘랑 얘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함수를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정의역에서 정의역 -2, -1, 0, 1, 2고 여기서 다시 -2, -1, 0, 1, 2겠지. 그럼 여기서 봐봐. -2는 얘는 선택권이 자유로워. 아무한테나 가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얘는 5가지겠지. 근데 얘가 만약에 -2를 선택하잖아? 그러면 F2도 따라가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2가 대응하는 y값이랑 2가 대응하는 y값은 세트로 갈 거니까 둘 중에 한 놈이 선택을 하면 걔가 나머지 놈이 걔를 따라가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선택권이 없는 거 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경우수가 한 가지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F-1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1 뭐 0으로 갈까? 뭐 이래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얘가 우선 선택권이 생겼어. 그럼 5가지지? 그럼 얘 선택권 있다 없다? 마찬가지로 없겠지. 얘는 -1이 선택한 y를 따라가게 되겠지. 그래서 얘도 한 가지겠고. 0이 될 수 있는 건 총 아무거나 되니까 5가지겠지? 따라서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5의 세제곱 125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1350번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보자면 먼저 합성함수가 정의되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F.G라고 했을 때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에 완전히 안 들어갈 때지. 이게 아니면 합성함수가 안 된다고 했어. 그럼 먼저 fx 요거 직선이니까 요렇게 될 거고, 그럼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러면 fx의 x가 요 범위일 때 fx의 범위는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가 되겠네. 자, gx는 2차 함수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거를 -1부터 2까지 자르겠대. 요렇게 자르면 얘의 y의 값의 범위는 제일 밑에 있는 거 0일 때겠지? 0부터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는 값이니까 2까지가 되겠네.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hx는 -1에서 절대값이온 그래프니까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2부터 3까지니까 hx의 범위는 0부터 3 대입한 4까지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볼게. 1번은 g를 f의 합성이지. 자, 그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gx의 y값. 이놈이 fx의 정의역.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gx가 지금 fx에 합성되면서 x 역할을 할 거래. 근데 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니? 완전히 들어가지. 그래서 이거 가능. 얘는 gx의 정의역이 gx의 요 치역이 hx의 정의역에 들어가냐는 거잖아. 0부터 2까지는 -2부터 3까지에 포함되지? 이것도 가능. 얘는 fx 얘가 gx 여기 안에 들어가니? 딱 맞지? 그것도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가능. 그 다음에 4번은 hx 이놈이 gx 여기 들어가냐는데 안 들어가지. 얘가 4까지나 와버리잖아. 그래서 얘는 4번은 합성함수가 정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볼게. 자, 먼저 여기 F 합성 fx는 a 요런 놈의 실근을 구하라고 할 때 항상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 안에 있는 놈 있지? 요 안에 있는 놈을 항상 t로 치환해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식이 깔끔해지냐면 ft는 2분의 1이다. 요렇게 먼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ft라는 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의 실근이라는 걸 한 번 더 판단해 보면 얘의 실근을 구해라라는 건 항상 수학에서 이 등호가 들어와 있다는 건 항상 어떻게 보란 얘기냐면 등호 왼쪽에 있는 걸 그래프로 그리고
등호 오른쪽에 있는 걸 그래프로 그려서 같게 만드는 지점을 찾아라. 이게 실근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ft는 2분의 1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를 y는 ft라는 함수를 그리고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렸을 때 얘랑 얘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라가 실근인 거야. 실근의 개수가 되겠지. 그러면 ft는 어떻게 하냐? ft 쉽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 fx 나왔지? 여기를 t로 바꾸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ft겠지? 여기다가 y는 2분의 1을 그리래.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 여기 하나 생기는 거 보이지? 그럼 이게 실근인 거야. 누구의? ft와 2분의 1에.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 그거 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를 잠깐 p라고 하고 여기를 잠깐 q라고 할게. 그러면 p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 사이고 q의 범위는 지금 2분의 1에서 1 사이지.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그러면 p랑 q가 되면 된다 이거야.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x값이거든. 그럼 x값은 어떻게 구하냐? t가 얘인데 fx랑 ty의 교점을 구하는 거라고. fx가 t라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fx랑 p랑 교점 구해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fx랑 q랑 교점 구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잠깐 한 거 지워보고 다시 얘를 fx로 만들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y는 p를 그릴 건데 p가 아까 뭐였지? 여기 0에서 2분의 1 사이였지. 그럼 여기 한 2분의 1 여기라고 하면 한 요쯤 사이에다가 p가 그리겠지? 그 다음에 q는 2분의 1에서 1 사이니까 요쯤 사이에다 그림을 그리겠지?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이라고 했지.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4개가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요 유형을 한번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인데 얘도 솔직히 말하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유형이랑 거의 똑같거든. 얘는 근데 이제 봐보자. 얘도 이제 보면은 그림이 요런 형태로 나와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f에다가 fx를 합성한 거랑 fx의 근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지. 그러면 fx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t를 치환하면 식이 간단해져.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ft는 t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에서 한다고 했고 여기서 x를 뭐로 바꾸면 t로 다 바꿔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게 지금 요 파랑 색깔이 ft 요게 ft 그 다음에 요게 y는 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내가 항상 뭐라 그랬었지? y는 ft라고 하는 함수와 그래프와 y는 t라고 하는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만나는 교점이 지금 어디서 잡히고 있어? 여기서 잡히고 있네. 그럼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뭐라고 할까? p, 여기도 p라고 할까? 여기는 q라고 할게. 그러니까 얘의 세 실근은 p랑 0이랑 q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최종으로 구해야 될 거는 이 t가 지금 p0q가 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fx랑 y는 p와의 교점, fx랑 y는 q와의 교점, fx랑 y는 0과의 교점이지.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x로 돌려놓고 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볼 거야. 여기 fx에다가 지금 이제 요거를 y는 p라고 하는 상수함수, y는 q라고 하는 상수함수,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볼 건데 y는 p를 그려야 되는데 이 y값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 y는 x의 특징이 뭐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x좌표랑 y좌표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가 p면 여기도 p인 거야. 여기가 q면 여기도 q인 거지. 그러니까 y는 p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지? 그다음 y는 q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y는 0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해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교점만 찾으면 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1405번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왜 하려고 하냐면 이것도 똑같이 이거 t로 치환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뭘 말하고 싶냐면 x축에서 꺾인 절대값 그래프 있지. 원래 다 절대값 x축에서 꺾이긴 하는데 절대값 그래프랑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 얘네들은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얘네들은 무조건 대칭이야. 선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얘도 보면은 이 그림도 보면은 잘 보면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너가 한번 풀어봐. 여기 가운데 있지. x는 3. 여기에 대해서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선을 이런 식으로 그으면 여기 만나게 되는 교점들 있지. 이 교점들이 여기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요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 3. 여기를 mn이라고 한다면 m과 n의 중점이 3. 그러면 우리 중점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알파랑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눠도 3. m하고 n을 더해서 2로 나눠도 3이라는 거지. 그럼 알파와 베타의 합이 6. m과 n의 합이 6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선대칭인 그 그래프들의 특징은 그 그래프에다가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그 만나는 교점들의 합이 항상 대칭축의 2배가 된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잊지 말라고 내가 한번 말을 해봤어.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 역함수라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우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가 뭐라 그랬지? 함수라는 건 x에서 y로의 방향이 있는 함수라 그랬었지.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가서 함수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정방향의 함수였다면 이 역함수의 역이라는 건 뒤집는다는 거야. 수학에서 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뒤집히거든. 역수는 분자분모를 뒤집게 돼 있고 그다음에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뒤집게 돼 있고 역함수는 뭘 뒤집냐면 함수의 방향을 뒤집는 거야. 원래는 항상 x에서 y로 향하던 함수였는데 이 방향성을 y에서 x 방향으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이걸 우리가 f의 역함수라고 하고 여기 -1 표시하고 읽을 때는 f의 인버스라고 읽어.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그래서 f의 인버스 f 여기 조그맣게 -1이 들어와 있다는 건 얘가 지금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성질을 우선 처음에 알 수 있냐면 처음 거 내용은 되게 쉬워. 뭐냐면 역함수래매. 그러면 역함수는 있잖아. 되게 간단한 거야. 뭐냐면 이 화살표가 항상 이 x 쪽에서 먼저 출발했잖아. 그래서 내가 함수는 뭐라 그랬었지? 모든 정역에는 모든 원소인 x가 y 방향으로 향해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지. 근데 역함수는 거꾸로야.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x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잘 봐. 여기 봐봐. FA가 뭐였대? B였대. 그러면 이 화살표가 역함수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B가 들어왔을 때 A가 나오겠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이제 이거를 그냥 그런 성질이구나로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너한테 이제 만약에 문제가 이제 역함수 단원이 들어왔을 때 너한테 문제가 만약에 F3은 5다 이렇게 줬는데 그냥 멍청하게 F3은 5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F3이 5야? 그럼 이건 너한테 짝을 준 거야. 뭐? 인버스 5는
3이라는 힌트를 하나 더 주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마찬가지로 F 인버스 7이 6이 나왔대. 그럼 이건 너한테 뭔 힌트를 주는 거야? 아, F6은 누구구나? 7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역함수는 우리가 함수의 원래 정방향인 x에서 y로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은 거야. 그러니까 fx 원래의 fx에서 x의 값이 a일 때 y 값이 b라면 역함수에서는 그 관계성이 뒤집혀서 역함수의 그 x의 값이 b일 때 그때 a가 나온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 그런 문제는. 자, F4 구해보래. 그러면 원래 정방향이니까 4 가면 얼마야? 얘는 2일 거고. 인버스 5는 5에서 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5를 받는 게 누군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거꾸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 역함수도 결국에는 함수잖아. 이거 함수잖아. 그럼 얘도 뭐냐면 함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함수의 조건은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을 향해서 화살표를 한 개씩만 쏴야 돼. 그치? 정의역에 있는 원소 중에 안 쏘는 거 있으면 안 되고 한 놈이 2명한테 쏘는 것도 안 된다 그랬어.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 할 거야, 이거.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엄청 많이 쓰이게 될 내용이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거든. 자, 먼저 예를 들어볼게. 자, 먼저 지금 이 첫 번째 모양 역함수야? 맞지? 정의역에 있는 1, 2, 3이 딱 한 개씩 화살을 쐈고, 그치? 여기 화살을 안 쏘는 애는 없잖아, 정의역에서. 그래서 얘도 함수가 맞아. 근데 역함수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방향을 반대로 뒤집겠다고, 이쪽으로. 그러면 얘를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A, B, C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화살을 하나도 못 쏜 거 보여? 그러면 얘는 역함수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역함수는 존재할 수 없는 거야. 함수는 되지만 역함수로서의 기능은 못 한다는 거야. 정의역 중에서 대응하지 않는 원소가 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그래프 볼까?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봐봐. 1이 B로 가고 2가 B로 가고 3이 A로 가. 너무 가능한 함수 되잖아. 그치? 정의역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1하고 2하고 3이 화살을 하나씩만 쏘고 잘 맞게 갔으니까. 근데 역방향은 어떻게 가겠다고? 얘를 이쪽으로 뒤집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네? B가 지금 2명한테 쏜 거 보여?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물론 C도 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얘도 역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거 볼까? 마지막 거 보니까 뭐가 보이지?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C로 갔는데 얘 인버스를 뒤집어 보면 A가 2로 가고 B가 1로 가고 C가 3으로 가고 평화롭다. 그지? 그럼 이런 애들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구나를 알아낸 거야. 근데 이거를 잘 보니까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원래 함수인 fx가 애시당초 fx가 x에서 y로 대응을 할 때 겹치는 y를 선택하면 안 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겹치는 y를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x1과 x2,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도 어때야 된다? 같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남는 애도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뭐야? 공역이랑 치역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네. 잠깐만, 요 표현 우리 어디서 듣지 않았나? 요 표현이 뭐였지? 바로 1대1 대응의 정의였지. 기억나?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래 함수인 이 fx가 애시당초에 1대1 대응으로 완벽하게 대응을 해줬어야 그거를 그 방향을 역방향으로 뒤집었을 때도 함수가 될 수 있다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랑 1대1 대응일 조건이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거든. 근데 1대1 대응이다라고 말 표현하면 너무 쉽게 친구들이 판단하니까 이제 여기서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표현될 거야. 함수 표현으로.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실수 전범위로 나와가지고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런 표현과 1대1 대응과 역함수 존재할 조건이 그냥 같은 의미라고 해석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같은 의미라고 아예 해석을 이렇게 해버려야 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지? 그래프의 특징에서는 기하학적 특징으로는 뭐였지? 그래프의 증감이 변하면 안 됐고, 그치?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해 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자. 자, 여기 봐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찾아달래. 근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보고는 그냥 뭘 찾아달라는 거야? 증가할 거면 계속 증가하고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한 이 증가만 변하지 않는 그래프를 찾아달라는 거지. 자, 감소하는 그래프, 증가 변하지 않지? 맞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꺾이지 이렇게. 증감 바뀌지? 이거 안 되고. 디귿. 2차 함수니까 0, 마이너스 2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구간에서 여기 그리라는 거지, 여기. 그러면 증감 바뀌지? 이것도 안 되고. 자, 리을. 1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얘를 그리려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데 1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올라올 거고, 얘는 1보다 작은 거는 얘를 그리라는데 얘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증감 안 바뀌지? 그럼 이거 성립하겠네. 그래서 답은 D형 리을.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골라라 라는 말이랑 1대1 대응을 구해라 라는 말이랑 그냥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해야 된다. 자, 이거 1422번 봐봐. 역함수 존재해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네. 두 직선 관계에서 1대1 대응일 조건은 뭐지? 두 직선의 두 범위의 양끝값이 같아야 되고 기울기의 곱이 양수여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2a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 a 넣으면 마사 마a 플러스 10이랑 2a 플러스 a제곱 마사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지? 여기 날라가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0이니까 a 뿔 5 a마 2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자, 밑에 거 한번 쭉 풀어보고. 자, 요번에는 이거 1431번 할 건데 이것도 엄청 쉬워. 이것도 엄청 쉬운데 요것만 좀 기억하자. FA가 B면 이게 너한테 말해주는 건 인버스 B는 A다. 요걸 두 개가 세트라는 거. 너한테 이 정보만 주면은 얘를 끄집어내야 되고 이 정보를 주면 얘를 끄집어내야 되고 두 개가 항상 세트로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 자, 그럼 보자. 이거 보면 F 인버스 3. 그러면 3을 받는 애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얼마? 1일 거고. 그럼 G1은 1에서 가란 얘기니까 2인 거고. 이런 식으로. G 인버스 3. 3을 받는 애를 가니까 3인 거고. F3, 3에서 가니까 1인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3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거 어렵지 않아서 아마 이건 금방 풀 거야. 이건.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F-1 더하기 F 인버스 8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거 F-1은 너무 쉽지? 어떻게 구하면 돼?
범위 보고 여기에 범위가 들어가니까 여기다 넣어가지고 2 구하면 되고. 자, 요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자, F 인버스 8은 얘를 K라고 하면 F K가 8이 돼야겠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K가 뭔지 모르니까 위에 거에 넣어보고 밑에 거에 넣어봐야겠네. 그러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위에 거에 넣으니까 K 플러스 5가 8이겠지. K는 3일 거고. K가 1보다 작으면 요 밑에다 넣으니까 2K 플러스 4겠지. 이게 8일 거고 K는 2일 거고. 이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안 되지. 내가 요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좀 하나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런 식으로 나왔는데 fx가 이렇게 범위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가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제발 그냥 냅다 넣지 말고 이렇게 k가 위에 거에 포함될 때 밑에 거에 포함될 때를 이 범위를 제발 쓰고 시작해야 돼. 안 그러고 너가 이렇게 넣으면서 우당탕당 하면 지금 이 식은 쉬우니까 이 범위를 고려하면서 잡겠지만 실제로 식이 복잡해지면 이거 구해놓고 이 범위라는 거 까먹어. 그래서 그냥 그걸 답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 틀리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제 유형을 풀 때는 이거를 지금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범위를 위에다 딱 써놓고 이때는 이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가져가야지만 안 틀릴 거야. 자, 요거까지 하면 되거든. 자, 이 역함수 구해달래. 자, 너무 쉬워. 역함수는 x랑 y 역할이 바뀐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y는 fx에서 x랑 y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x는 fy가 된단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x랑 y의 자리를 바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게 y는 3x 플러스 a잖아. 얘의 x랑 y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x는 3y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근데 역함수 여전히 함수기 때문에 y는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3y는 x 마이너스 a고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겠지. 따라서 역함수인 f 인버스 x는 얘인데 얘가 얘란 얘기네. 따라서 a는 6이고 b는 3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우리 진도를 나갔거든. 질문 받고 하느냐고 질문 받는 게 많아서 수업을 많이 나가진 못했어. 근데 어쨌든 내일 어려운 문제 질문은 좀 더 받을게. 근데 나 요거 하나만 더 하고 할게. 요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지 알거든?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f 2x 플러스 1은 4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친구들이 fa는 b다 하고 하면 f 인버스 b는 a다라는 건 잘 찾으면서 이거 식은 왜 안 되나 모르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f 인버스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풀면은 좀 더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힌트를 좀 줬어.